안녕하세요. 저는 곧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혼자이지만 한때는 누구나 이 나이쯤 되면 꿈꾸는 평범한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만나 저녁마다 남자처럼 밥상에 둘러앉아 웃고 싸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라 꿈꼈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앉은 저녁상이 더 편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로운가요? 아니요. 지금이 진정 제 인생과 제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순수하게 현재의 모습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의 조건으로 믿었던 순간이 있었죠. 혹시나 저와 같이 3층에 갇혀 동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2시간 동안 해체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 합니다. 저는 남성들이 훨씬 많은 대규모 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 의지보다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종의 유언 같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시실 때 너 같은 재능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다녀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유산이 친구님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인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돌아가신 분의 유언을 받들며 열심히 했고 여성으로는 이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척척해내는 능력 있는 회사원으로 자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누구보다 격려하고 좋아했던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빨리 입사하여 직급은 비슷했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남자친구는 항상 여기에서 많은 경력을 쌓아 자신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안도 저가 다니는 회사 못지않게 잘 나가는 집이었죠. 지역신문에는 마치 단골처럼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인터뷰 잡지에서도 남자친구의 중요성을 언급하곤 했어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와 같이 홀어머니로 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식구는 다른 세계였어요. 남들과 같이 적당한 연애 기간이 지난 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두려웠지만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남자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집안의 격차는 있지만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마음은 같을 테니 누구보다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 테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혼 생활 한 달 만에 철부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의 집안은 조상 이보를 살펴 더 잘 된다고 철석같이 믿는 집이었어요. 일반적이지 않을 만큼 제사가 많았습니다. 1년에 명절 105번의 제사를 지내서요. 걱정이 산이었지만 사부인이 제산을 아이들이 미연 수규모로 축소해서 지내려 합니다. 그 부분은 염려 말고 보내셔도 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도온 당연히 퀴 한 달 보내주시는 건데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안심을 시켜주시는 시어머니의 말이 있었고 샤모니 순각 다음으로 우리 결혼에 큰 걸림돌이었던 제사를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설 것 같은 기대감에 당시엔 한숨을 돌리기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 말처럼 보잘하세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몸뚱이 하나만 들어와서는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런 배려는 없을 것이라 의심했어요. 지금도 그런 순진한 제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대개는 나보다 2년 더 빨리 결혼한 작은 동생이 있었고 다른 사람과 약속된 결혼을 한 여자로 집안의 사업 관계로 알려진 그 여자였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한 달 전부터 확실히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넌 철문에 가는 게 꺼림칙하다고 생각했냐? 왜 발걸음이 못 알아들어가니? 무언가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어내야 할 거 아냐? 아니라고. 뇌 제사를 혼자서 차릴 수도 있지. 어머니야, 두 사람이 계속 속삭이다 역겹게 굳은 내가 나더라도 일을 해야 돼요. 평생 고생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맞겠네요. 니처럼 여기저기 굴러먹다 몸으로 절대 오래가 흘러 지나치지 않게 살아. 꼬박꼬박 말대꾸하다 보면 가정교육 수준에 달할 거란다. 말끝마다 없이 사는 증 몸뚱이만 와 기생한다고 핀 전해주셨고 같이 밥상에라도 안젤라 치면 주지 않을 격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며
못 배웠다고 무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중요한 거다. 집안이 팔어야 하면 살아서 뭐라도 해놓고 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집이라도 남겨놓고 가야지. 개뿔도 없어요. 미련하게 뛰어들어 주거제사의 마무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동서를 비교하고 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후벼파며 마무리가 되곤 했어요. 그래도 결혼 초에는 꿈꾸던 현 모양 절 사람도 있었고 제가 계속 드러내는 것도 친정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같이 참았습니다. 일어나 초반에는 남편은 많이 심적으로 위로 가가의 처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주 사람의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점차 알아가게 되었죠. 이번에 승준이가 차가에서 힘 좀 써줬다고 하네요. 그래, 그러면 지난 본교역은 성사되겠네요. 그래서 너 좀 두 집안을 보고 가라고요. 죄를 놓고 종을 운운하며 대화하는 척 가족들 틈에 나갈 수 없었고 방에서 쉴라 할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불러 콜택시처럼 항상 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와서 도와주지도 않으며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다고 몸이 으스러질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누가 다 하는 거야? 동서서구 하잖아. 라고 말하며 오늘은 엄마인이로 우리 집에 큰 보탬을 해주는데 좀 쉬게 해달라면서 자기가 나와서 좀 해보라고 하며 당신도 어머님과 똑같은 소리야 하는 모습이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난 대체 누구야? 뭐, 땅 따먹기에 뒤편의 편이 어딨어?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지만 가족이야. 언제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저기 있는 줄 알았어? 아, 도구 소리야. 질리지 않니? 솔직히 사실은 뭐가 짜증나고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 너, 말랑하지 않고 의자를 좀 안 빼던가? 이젠 질린다. 아, 그리고 승준이, 내가 우리 집에 한번 살려줬잖아. 그래서 오늘은 제사상의 동선의 음식까지 바리바리해서 바치면서 잘 해줘야 해. 잘 보이면 좋지 뭐, 을 그래. 솔직히 나처럼 힘없는 처가에 떵떵거리는 것보다 아주 잘 보여서 처가 덕분이 낫지 안 그를 뭐라고 말이 그렇다는 거야. 어쨌든 빨리 나와. 남편의 신속하고 정확한 말들은 속사포처럼 제 가슴에 박혀버렸고 이제 저는 누구를 의지하며 이 시궁창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도와가라고 부르는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해 고정 나가 음식을 해대곤 했죠. 기름으로 범벅이 된 제 손에서 음식 냄새 하나 나지 않는 동서의 손으로 또다시 음식이 옮겨져 갑니다. 그런 저를 내려다보면서 크게 탄식했다. 비웃던 이 사람은 코를 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형, 넌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하구나. 형님 냄새가 나는 거야? 아, 이거 들으려면 옷을 챙겨 입어야 해. 아, 투톤의 음악 속에서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었어. 네, 거기서 둘이 모아 사아. 형님, 이거 써서 옷이라도 하나 사입을 시키라고 할 테니 돈 좀 주시는 게 어때? 기분 나쁜 모양이야. 국어 없는 놈들이 찾아오면 10만을 두드려 달라던데. 어머니, 그래도 뭐라도 하나 있어야 할 텐데. 살아야 해요. 뭐가 즐거운지 저 빼고는 모두 하하며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방인들은 사라진다고 외치는 것 같았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니 너무나 먼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아가가 딸을 타고 오라고 한 음식은 어디서든 내기를 드세요. 여기요. 흠뜨기를 아이스크림 대체하는 건 왜 그렇게 모험적으로 생각하냐고요? 시어머니는 고생했다는 말도 아니라 도둑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매번 음식을 싸들어 어디에서든 식명을 유지하시더군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보낼 부자인지 많이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고용한 몫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내일 이야기를 하자면 집에서 바빠서 제가 사용하는 카드로 무언가를 사가도록 했어요. 그래도 다른 시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더 이상 내 존재를 보지도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친구와 함께 강남에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친구를 따라 죽었다는 말은 없었죠. 우리 아버지는 파도에 휩쓸려 죽은 친구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를 따라 세상을 떠나신 분이세요. 매년 우리 집에서는 매우 특이한 제사를 거행했어요. 아빠의 친구와 아빠의 나란한 영정사진을 비롯해 그 친구의 아버지, 우리 엄마, 그리고 나까지 모두 모여 특이한 조합의 제사를 지내곤 했거든요. 이러한 사치스럽고 어색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이 책이 따르기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예전에는 모 시부모님 집에서 고생했던 기억 말곤 없었어요.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실 텐데요. 그 집에서 언제쯤 대접을 받게 될지, 돈으로만 대접을 받는 집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언제든 연락해줘요.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살리려다 목숨을 잃으셨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프네요. 어르신과는 헤어졌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몸이 안 좋다며 도와줄 것을 요구했고, 두 아들은 무능해 보이며 상황을 마주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롭지 않은 동선의 집안도 이번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설득하지 말고 조금만 있어 주세요. 형님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아빠의 자금 상황에 대해 알아보셔야겠어요. 나는 너희 집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클릭을 다 받지. 그러나 일하는 도중 돌아온다는 소음이 컸어. 그래서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강아지끼리 놀아주는 모습이 보였어. 나는 1위를 돕는다는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어. 그렇기에 기분이 상쾌했지. 그래서 인광을 보라고 하니까 내가 괴롭힌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생각했어. 내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냉수나 마시라고 하더군. 그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망해. 그래서 물을 따서 쟁반에 담으려 했고, 그런데 갑자기 집에 초인종이 울려. 내를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나가려 했어. 누구냐고 물었는데 요청하신 것이라고 대답이 왔지. 키다리 쇼가 빨리 나왔다. 난리통에 좀 안 부엌에 망부석처럼 쌓여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사람은 시어머니인 줄개였는데 얼린 듯 비를 찾아 너와 1대1로 대결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르신이 나타나서 내 소유인 줄 알았느냐며 무슨 무속을 할지 물었다. 나는 아니요. 제가 쫓겨난 주인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어르신은 내 친구 아버지의 독이라고 대답했다. 난 그 말에 놀라 물었다. 때문에, 그래, 만약 B씨를 알려주었다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유로 만나게 되었겠구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아들 모순을 해결해준 사람이 내 딸에게 몬들 저도 나를 아깝게 여기지 않아서 모두 다 말해도 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제가 원하는 대로 풀간다는 말이 더군요. 몸이 휘청할 정도였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니 아직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멍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저에게 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주셨다는 말을 하셨다. 그런데 마치 한여름 태양처럼 나 같았던 시어머니 집에서의 고충은 영접 못할 만큼 뜻하지 않게 만난 구름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달 보내주신 음식은 모두 잘 먹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구나. 기대가 되네요. 기태의 기가 그걸 맛보고 가지 못해 소미안할 지경이었다. 그럼 고민해보고 연락해. 물컵을 들고 서 있는 제기에 독초 카드듯 앙칼진 소리가 믿기 힘든 목소리로 순간 변해버리더라고요. 아, 우리 아가야. 꼬부라지는 부드러운 맛이 애수르미도 되지경이었지만 그런 목소리는 한 번도 저를 향한 적이 없기에 물컵을 들고 등을 들렸어요. 네, 저요. 넌 네 윗사람이처럼 신부님이나 하기만 되고 뭐 하는 애야, 버릇없게.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캐니 없이 살았어? 퇴치해야 동서서는 이유는 달랐겠지만 동시에 놀라고 말았어요. 예,
큰 해야. 네가 있어서 이렇게 정신을. 없는데도 내가 켤 수 있구나. 정말 고맙다. 놀란 저에게 분명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넌 없이 산집이라 기본적인 학습도 안 되어 있는 거냐? 따발총을 쏠 시험이 아닐 텐데 왜인지 새까만 얼굴을 하고서 비실비실 웃는 모습이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 있을 때 무릎으로 기어 제바락같이 오늘 시험일을 보군 경험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가, 이제까지 일들은 모두 잊어라. 미안하구나. 내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이렇게 사람을 볼 줄 몰라. 이에 수많은 네가 이해해 다오. 너희도 빨리 않고 울어. 우리 살길이의 손에 달렸다고 빨리. 필요한 용서를 빈다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들을 거라곤 예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유쾌하지도 않게 그 말과 시어머니의 애국치가 따로 국밥처럼 저에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9초에 퍼드 철올랐어요. 어떤 일이든 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어느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더니 곰 같은 어르신이 항상 저를 위해 먼저 움직일 것 같았지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돈 푸네 기세등등하게 나를 천대하던 시어머니가 이젠 치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고 있다니 그간 제가 지나온 시간이 흐지부지하게 비겨도 서로 키까지 싶습니다. 돈이 무서워요. 어머니를 다리를 굽히어 앉히고 있네요. 나는 항상 당신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성준이의 죄악에 당신을 무시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이번에도 마치 물귀신처럼 남을 끌어들이고는 해 발에 밝혀야만 분노가 풀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참아온 참을성이 갑자기 끊기는 걸 느꼈습니다. 하하, 돈이 필요하신가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 가족이고 아침마다, 아니 언제나 내 앞에서 웃은 적이 없었던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늘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값도 없는 길 죽음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도 자식 뿌리기가 부끄러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용서해라고 하시거나 아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좋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두 번째로 있었지만 이제 증삭한 아버지를 도우미로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양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당시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엄마가 유철수라고 하셨고 너도 한 번 잘한 말을 했다. 우리 아버지의 제사를 창가에서 보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셨던 것 같고 사위로 죽은 장인 덕분에 찾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아, 이야기는 아직 계속됩니다. 내가 바빴었잖아. 정말 미안해. 그건. 도움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처럼 열심히 돌보아 주신 집안을 위해서 우리 아빠께서 돌아가신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을 내뱉는지 모를 정도로 쏟아내는 씩씩거리는 죄어 얼굴에 아버지 목숨 판값으로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 모든 시간 도와달라며 고래고래 싫어하는 시어머니 모습에 기가 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없었죠. 이곳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로 인정받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쫑게 거품을 물며 뒤로 쓰러지는 시무와 왕자하는 남편을 보고 확신했어요. 없이 살아도 너네보단 나아. 더러운 집구석으로 인해 내가 지금 나가야 해. 그들을 뒤로하고 세장에서 마침내 탈출할 수 있었어. 급한 자금을 처리해야 했던 시몬의 회사는 막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어. 조이 아빠의 친구의 아버지까지 손을 떼고 그 회사는 위태롭게 되었어. 어르신은 회사의 가능성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가족이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해줄지 상상도 못해. 그래서 시보라는 사람은 어르신의 말을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더 없었어. 술에 취하지 않고 통솔하는 가족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지 고해되면서 자신은 남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가족 같은 마음가짐으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단순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행동을 해서 어르신께서는 역시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전에 투자를 멈춰야 했는데 어르신은 마침내 투자금을 빼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신무는 그 시간 동안 그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왔던 그런 상황에서 가끔씩 그녀는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해 사죄했습니다. 그로 인해 실수로 엄마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지난 동안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도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가슴을 쳐가며 우셨어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엄마를 생각했다고 말을 못했다며 둘이 힘을 합쳐 울었지요. 엄마께서는 시댁에서 내가 겪은 억울함을 듣고 저를 대신해 시무에게 복수를 해주셨어요. 시무가 찾아왔을 때 양동이에 사전에 소금물을 채워놓은 물을 부어가며 여기가 어디냐, 곧 찾아오지 않으냐며 개망신시키셨어요. 엄마 입에서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성을 내지 않고 시모 회사 앞에서 1인시까지 하셨어요. 이런 사악한 회사는 망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차린다고요. 그리고 혹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하라는 PK 만드셨어요. 제가 못한 일을 엄마는 하셨다고요. 엄마는 그런 제게 자식이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나도 그런 엄마를 보고 같이 1인시 동참을 하며 부당 대우를 받은 직원들의 고발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미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소문을 듣게 된 직원들은 어차피 회사에서 쫓겨날 거니까 부당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참고 참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는 매번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에 따라 남자 직원들의 경조를 거는 것이 기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자 직원들에게는 거의 희롱에 가깝거나 인격 모욕하는 말을 전 직원들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이지 못한 짓들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저희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의심을 제기하고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회사는 막이 일보 직전인 데다가 고소장도 하나 둘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주 위급한 상황처럼 보여요. 그리고 회사가 한 번에 청한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까지 주주에게 고발하고 싶다고 했어요. 부당해고나 청구타에 이르는, 심지어는 회사 자금 횡령까지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할 수는 없었어요. 신무는 진짜 마지막으로 남은 도우와 주리조라고 생각했는지 매일 같이 우리 엄마에게 소금물 세례를 받는데도 매일 같이 저를 찾아와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면서 하루빨리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의견을 밝혔어요. 그러자 남편은 책의 사랑을 운운하며 그동안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냐는 밝혀지는 소리를 하지만 할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그 최종 판결이 지난달에 나게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우리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서 시모에게 한 사람의 준용성을 듣지 않아도 되고 다음 달에는 더 이상 올바른 이야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바다처럼 집어삼킨 저의 시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저를 구해준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끝까지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바다로 가고 싶어 해요. 그동안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서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이제 다시 어린이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혼자 사는 법과 혼자 걷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혹시 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자신과의 헛된 약속과 꿈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잃어버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커피 토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